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전용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강원도 원산 별장역에 정차된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오늘도 김 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첫 확진자로 알려진 31번 환자가 67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인 이 여성은 코로나와 관련해 가장 오랫동안 입원한 사례가 됐습니다. 주말인 어제와 오늘 4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이번 주 시작하는 황금 연휴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전망이어서 제주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살균제 인체 주입 실언으로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실제 뉴욕에서는 살균제 인체 노출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민주당은 돌팔이 약장수라는 원색 비난까지 퍼부었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됐던 한국인 2명의 시신이 사고 100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를 시도한 남성 30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들의 얼굴 사진과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보름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그 동선을 추정할 수 있는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원산 별장 근처 기차역에 전용 열차가 서 있었습니다. 신변에 이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곳에 수일간 머물렀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산 북한 김일성 일가의 전용 열차역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으로 추정되는 250m 길이의 열차가 지난 21일 정차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틀 뒤 찍힌 위성사진에도 열차는 서 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위성사진에는 열차가 없어서 15일과 21일 사이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성사진을 공개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김 위원장이 원산별장에 머물렀다는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앞서 미 행정부 관계자가 김 위원장이 원산에 체류 중이라며 채널A 취재진에게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대의원 빈자리들이 점점 비어있는 것을 보면 코로나가 확산될 가능성이 많고 그 이후로 평양을 잠시 비웠을 수도 있습니다. 한미 정부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사진이나 영상 없이 동정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식 꾸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어떤 상태일까요? 중국이 의료진을 보냈다는 외신 보도가 또 나왔는데 이번엔 김 위원장의 치료 때문이 아니다. 코로나19 대응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온통 추측과 소문이 섞여 있어서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사실 확인을 못 해주는 상황이죠. 3년 전 청와대에 마련됐던 김 위원장 직통 전화라도 걸어봤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도심에 위치한 인민해방군 총의원. 중국 지도자들과 고위 간부들이 진료를 받는 중국 최고 수준의 병원 중 한 곳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공산당 관계자를 인용해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이 이끄는 인민해방군 총의원 의료진 약 50명이 23일 또는 그 이전에 북한에 파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의료진 규모로 볼 때 김 위원장 개인 치료보다는 코로나19 대응이 목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민해방군 총의원은 우한에도 의료진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全力以赴打赢这场疫情防控的阻击战. 공산당 관계자를 인용한 외신 보도까지 나왔지만 중국 당국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但我不知道这些新闻报道他们的消息源何在. 중국 SNS 웨이보에도 순 부장이 중국 의료진과 함께 북한에 갔다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다만 대부분 출처가 불분명해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주중 북한 대사관 등 중국 내 북한 인사들의 움직임에선 아직까지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코로나19 국내 31번 환자가 그제 퇴원했습니다. 67일 만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가장 오랫동안 입원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61세 여성이 그제 퇴원했습니다. 입원한 지 67일 만으로 국내 코로나 환자 중 최장기간 입원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23일 날 음성 판정 한번 받았고요. 23일에 다시 2차 검사에서 24일 날 2차로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여성은 지난 2월 17일 확진 판정 뒤 대구 의료원에서 줄곧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 3주 정도면 증세가 좋아지는 다른 환자들과 달리 좀처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관심을 모았습니다. 신천지 신도인 여성은 지난 2월 7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뒤 증상이 있는데도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를 2차례 참석했고 호텔에서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구에선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지역 확진자 10명 중 6명은 신천지 교인입니다. 대구시 행정조사에서 2월 5일에도 교회에 드나든 것이 드러나 허위 진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허위 진술인지 아니면 또 확진되어서 여러 가지 정황이 없어서 또 진술이 좀 헷갈리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파악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치료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만 대구시는 31번 환자와 신천지 교회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이맘때 남녘 제주의 모습은 정말 예술이죠. 한 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다 보니 이제 더는 못 견디겠다. 답답함에 제주로 향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도민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경제 때문에 안 와도 걱정, 코로나19 때문에 와도 걱정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항 대합실로 마스크를 낀 관광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캐리어는 물론 골프채를 싣고 온 관광객도 눈에 띕니다. 관광 명소에선 기념 촬영을 하는 관광객들을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쉴 겸 그래서 좀 풀리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식구들이랑 같이 좀 왔습니다. 애들이 바다가 좋아해서 놀러 나왔습니다. 조심해야죠. 서로 마스크 쓰고 이동하고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제와 어제 이틀간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4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주 같은 기간보다 1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국내선 제주행 항공편도 코로나19 사태 이전 80% 수준까지 회복됐고 호텔과 렌터카, 골프장 등 관광시설 예약률도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주 시작되는 황금 연휴 동안 18만 명이 제주도를 찾을 거란 예상이 나오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항에서 코로나19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의심 증상을 알면서도 관광 올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신앙심 깊은 분들도 종교 현장에서 기도할 수 없는 게 참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사찰도, 성당도, 교회도 조심스럽게 다시 문을 열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첫 번째 일요일, 박선영 기자가 그 현장을 담았습니다. 법당 안에 가지런히 합장을 한 신자들이 보입니다. 1m씩 거리를 띄운 방석 위에서 불상을 향해 허리를 숙입니다. 일반 신자들이 참석하는 일요 법회가 열린 건 2달여 만입니다. 법회에서 절에 오니까 정말 말 그대로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갑고 좋았고요. 90일 만에 법회에 참석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찰 측이 참석자들의 체온을 재고 손소독도 실시했지만 법회 중에 일부 신자들이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찰 측은 법문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공부 모임이나 식사 공양도 당분간 중단시켰습니다. 교회와 성당의 주말 예배와 미사도 재개됐습니다. 사랑의교회는 2달 만에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했는데요. 이곳 교회 앞 광장은 예배에 참석하러 온 신도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오늘 4차례 예배에 참석한 신도만 5천 명이 넘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의 동역을 위해서는 함께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발열 검사나 참석자 명단 작성 등 사전 방역 조치는 꼼꼼히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예배 도중 신자가 마스크를 벗거나
예배가 끝나고 개별 식사 모임을 갖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주말 종교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방역당국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4번이나 취소됐던 토익 시험도 2달 만에 재개했습니다. 영어 성적표가 급해서 원정 응시를 온 수험생도 있었고요. 가뜩이나 긴장되는 시험인데 장갑까지 끼느라 정말 손에 땀을 쥐는 현장이었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응시생들이 고사장 로비에 줄 서 있습니다. 바닥에는 1.5m 간격으로 거리를 표시한 청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바짝 서지 마시고요. 거기 표시된 데 좀 맞춰주세요. 체온을 잰 응시생들은 시험 주최 측이 나눠준 라텍스 장갑을 받아들고 고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토익 시험이 2달 만에 재개된 겁니다. 오늘 전국 100여 개 고사장에서 시험이 진행됐는데 고사장 위주로 강원도에서 서울로 원정 시험을 온 응시생도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 올라와가지고 여기 주변에서 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필수 착용은 아니었지만 익숙치 않은 라텍스 장갑을 끼고 2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는 불편함도 호소했습니다. 손이 잠깐 찼는데도 막 땀이 차고 여러모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라텍스 장갑은. 취업 준비생들은 구직에 필요한 영어 성적표를 받을 수 있어 한시름 놨다면서도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을 걱정했습니다. 약간 좀 무섭긴 했죠. 이번에 칠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채용은 안 뜨니까 저희는 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시험 다 준비했고 점수도 받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뽑지를 않으니까. 토익 시험 주최 측은 시험 도중 고사실을 환기하고 시험 전날과 시험 종료 직후 고사장 소독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달 3일 토익 시험도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원입니다. 내일부터 무급 휴직자는 월 50만 원씩 나랏돈을 받고 소상공인 대상 긴급 대출도 추가 편성됩니다.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분들부터 급한 불이라도 끄자는 겁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무급 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을 위한 지원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32만여 명에 이르는 무급 휴직자에게 한 명당 월 50만 원씩, 길게는 3개월까지 지급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만 지원하기로 했지만 방침을 바꿔 1개월만 유급휴직한 뒤 무급으로 전환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소득이 줄어 걱정이 큰 직장인들은 반깁니다. 무급 휴직 3월, 4월 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당장 정부에서 5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긴급 대출도 편성됩니다. 기존 1차 대출은 연 1.5% 초저금리로 당초 12조 원 규모로 마련됐다가 4조 4천억 원을 추가로 급히 늘렸지만 곧 소진될 예정입니다. 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조만간 확정될 2차 대출은 10조 원 규모입니다. 1차 대출보다는 금리가 올라 시중금리보다 약간 낮은 연 3%에서 4%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때는 기업은행에서만 가능했던 대출이 여러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치료법으로 살균제 인체 주입을 시도해보자던 트럼프 대통령. 이 황당한 발언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지만 실제 대통령 말대로 소독제를 주입했던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오기까지 했습니다. 대선을 반년 남기고 거센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Injection inside or almost a cleaning because you see it gets on the lungs and it 살균제 인체 주입 발언을 하는 순간 불편한 표정을 짓는 백악관 보건 책임자. 검증 안 된 트럼프 대통령의 살균제 언급 이후 뉴욕에선 실제로 관련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인들도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And so very clearly
disinfectants are not intended for ingestion, either by mouth, by ears, by breathing them in any way, shape, or We seem to have a quack medicine salesman on television. 역풍이 거세자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언론과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매일 하던 코로나19 브리핑은 생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숙한 대처에 6달 뒤 선거를 앞둔 공화당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밀렸습니다. 특히 경합지에서도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핑계를 대며 11월 선거를 연기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계하면서 예정대로 선거는 치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싱가포르가 웬일일까요? 세계가 주목하던 방역 모범국이었지만 급격하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했는데 이 뼈아픈 방역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생활에도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수호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각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미용실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추가로 미용실을 영업 중단 업종에 포함시키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PM, the salon was closed by 11:59. So we are all rushing here to cut ahead. 역시 문을 닫게 된 식음료 가게도 마찬가지. 당분간 즐길 수 없게 된 인기 디저트 음료를 마시기 위해 늦은 밤까지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천명대를 유지하던 싱가포르의 감염자는 20여일 만에 10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숙사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이주 노동자가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One room side many people sleep. One toilet so many people use. One basin so many people use. Affected guy use the one shower room.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이들은 기숙사 43곳에 나뉘어 거주하는데 한 방에 많게는 수십 명이 함께 지내기도 합니다. Many people, like 40 people in here. As you can see. 싱가포르 정부는 크루즈선까지 동원해 노동자들을 분산 수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사각지대 관리 부실로 바이러스 재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는데 눈사태로 실종됐던 우리나라 교사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나고 100일 만입니다. 기상 악화에 코로나19까지 겹쳤지만 다른 분들도 돌아올 수 있기를 남은 수색에 희망을 걸어보게 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칩니다. 이 영상을 찍은 한국인 부부 유튜버는 현장을 빠져나왔지만 트래킹을 하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과 가이드 3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한국인 교사 2명의 시신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쯤 사고 지점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100일 만입니다. 남녀 2명으로 시신에서 나온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군용 헬기를 현장에 급파해서 우리 시신을 수습한 이후에 네팔의 카트만두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상 상황이 되게 안 좋아서 뜨지는 못했다고 지금. 사고 직후 기상 악화로 수색은 일주일 만에 중단됐고 코로나19로 네팔 정부가 통행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실종자 수색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자체 수색대를 꾸려 매일 현장 상황을 살핀 게 주요했습니다. 현지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계속 한번 모니터링 관찰을 좀 해달라.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이제 매일 가서 사고 지점의 상태를 좀 확인하고 눈이 좀 어느 정도 녹았나. 외교 당국은 네팔 정부와 협의해 나머지 실종자 수색을 본격 재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서울에서는 아침부터 위험천만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사람을 치고 다리까지 건너가 이번엔 다른 차량을 친 겁니다. 붙잡고 보니 운전자는 완전히 취한 상태라 사망자가 안 나온 게 천운일 정도입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인근 사거리를 통과한 승용차가 사람을 친 건 아침 8시 20분쯤. 사고를 낸 승용차는 이곳 사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했는데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이곳 인도로 올라와 청소 중이던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이 치인 남성은 근처 주유소의 60대 직원으로 출근 직후 주유소 주변을 청소하던 중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 차량 운전자는 사람을 치고도 아무 조치 없이 영동대교를 건너 2.5km를 달아났고 또다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추돌 사고 직후 경찰이 20대 승용차 운전자를 체포해 검사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86%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게 수렴자가 굉장히 많이 났고 걸음보다 비틀비틀하고 또 안면에 홍조가 있어가지고 사고를 낸 승용차는 검거 당시 엔진 덮개와 앞유리가 크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차량에 치인 주유소 직원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현재 피해액만 1조 원대로 알려진 라임 사태.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뉴스입니다. 부실한 펀드 운영에 은폐를 위한 각종 조작, 또 횡령 혐의 등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청와대 전직 행정관이 포함된 정관계 로비 의혹도 중요한 수사 대상인데요. 그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국제전화로 은신처를 빌린 여성 등 도피를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향하는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한테 돈 준 사실 인정하십니까? 무슨 대가로 주신 겁니까? 라임 자산운용에 돈줄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금융감독원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금감원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인 200억 원대 수원여객 회사 돈 횡령 혐의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사흘 전 도주 4개월여 만에 검거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구속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서울 성북동 빌라에 숨어 지냈는데 이 빌라를 빌린 사람은 미국에서 국제전화를 건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LA에서 오시는 가족이라고 해서 이제 그분들을 뵌 건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핵심 인물들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라임 사태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요즘 온라인 계약이라서 아이들이 인터넷에 접속한 시간이 매우 길죠. 미국에서는 성인 남성 수십 명이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접근해서 온라인으로 성착취를 시도했습니다. 미수에 그쳤어도 이들의 신상은 낱낱이 공개가 됐는데요. N번방 가해자와 같은 범죄자들을 접하고 있는 우리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가 문을 닫자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학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하이오주의 한 학부모가 지난달 11살 딸이 받은 이상한 스마트폰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딸 친구인 척 접근해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Kids are on devices all the time, and it creates an environment where child predators have a lot of targets they can go after. So it's something we absolutely have to be very strongly paying attention to. 어린이들의 인터넷 이용이 늘어난 틈을 타 성착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자 버지니아주 경찰은 단속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TV 시리즈물에서도 등장했던 함정 수사 기법으로 어린이에게 접근해 성관계 등을 요구한 성인 남성 30명을 붙잡은 겁니다.
20살에서 74살까지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상 정보를 곧바로 공개했습니다. Offenders use online platforms to initiate explicit conversations and solicit sex from police officers who are posing as children. 아동 성범죄의 엄격한 미국에서는 아동 대상 음란물을 한 번이라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엄벌에 처해집니다. 다운로드를 받기만 한 사람도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는가 하면 죄질에 따라선 종신형까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오거돈 저격한 김미애, 여공 출신 변호사예요. 김미애 미래통합당 부산 해운대를 당선자가 오늘 오전 부산시장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네, 김미애 당선자는 어릴 때 공장에서 일하다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인데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동료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선거 끝나기가 무섭게 터져나오는 더불어민주당발 각종 성추문으로 국민들께서 느끼실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실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이제 오전 시장을 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자리에는 나타날까요? 오전 시장은 사퇴 후 사흘째 잠적했는데요. 그렇죠. 출석하지 않더라도 제명하는 거는 상관없기 때문에 내일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까 김미애 당선자도 말을 했지만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터져 나오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과연 오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여권이 총선 전에는 몰랐을까요? 민주당은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한 당일 우리도 오늘 알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부산시 차원에서 피해자한테 총선 뒤에 사퇴하겠다고 공증까지 받았다는데 당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네,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과 상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부산시청 정무라인 극소수와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청와대 민주당에 있다가 부산시청으로 간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다 라인이 있거든요. 민주당 주장대로 당 지도부가 정말 몰랐다면 보고 라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총선 전에 터졌다면은 상당히 민주당에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1조 원이군요, 원. 네.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는 걸 가지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 1조 원, 이게 쟁점이 됐었는데 오늘 결론이 났죠? 네,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소득 하위 70% 지급이었던 기존 정부안보다 4조 6천억 원이 더 필요한데요. 정부는 4조 6천억 원 모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통합당은 1조 원만이라도 세출 조정, 그러니까 이미 책정된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통합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한 집당 32만 원씩 빚을 자식 세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자 국채 발행이 아니라 기존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 긴급하게 기재부 담당자를 불러서 이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상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이제 이견이 안 좁혀져서 어렵겠다 싶었는데 오후에 이렇게 딱 전격 결정이 됐는데 지금 예정이 청와대가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능할까요? 아직까지는 반반입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상임위와 예결위를 동시에 가동해서 속도를 높이자고 했는데 통합당은 상임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결위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월 초에는 연휴가 많아서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돼야 다음 달 13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추가로 필요한 게 4조 6천억 원인데 지금 여당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게 고소득자는 자발적 기부를 좀 해라 이거잖아요. 네, 신청을 안 하면 기부가 됩니다. 과연 얼마나 기부를 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축구장 1,100개 면적이 잿더미가 되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대형 산불이 난 경북 안동 상황을 짚어볼 텐데요. 4,000명 가까운 소방 인력이 사투를 벌인 끝에 겨우겨우 꺼졌습니다. 먼저 배유미 기자입니다. 산등성이에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헬기들이 오가며 물을 뿌려보지만 불을 끄기엔 역부족입니다. 그제 오후 3시 41분 안동시 풍천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바람을 타고 10km 넘게 번졌습니다. 저기서 불꽃이 올라오더니만은 바람이 한 수시간에 불어도 있겠는데 저 불이 여와 보더라고요. 아래하고 여하고 수시간에 같이 타버려요. 어제 정오쯤 큰 불을 잡는 듯 싶었지만 강한 바람 탓에 불이 되살아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기 32대와 공무원과 군인 등 3,800여 명을 투입한 끝에 47시간이 지난 오후 2시 30분쯤 큰 불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국은 어제처럼 강풍으로 불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완전히 꺼질 때까지 현장에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매우 건조한 상태로 봄철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산행 시 폐기물을 가져가지 마시고 논두렁, 쓰레기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불로 축구장 1,100개 면적과 맞먹는 800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향후 조사에 따라 피해 면적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산불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차량 한 대가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산불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정말 큰 불이었습니다. 1,200명이 넘는 주민들은 사흘째 공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같이 키운 돼지 800여 마리가 속수무책으로 죽었고요. 삶의 터전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축사 건물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모두 탔습니다. 갈 곳 잃은 돼지들이 주변을 서성입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마을을 덮친 겁니다. 여기도 벌겋고 저기도 벌겋고 막 천지가 막 벌건불이 막 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다 새어도 딴 데 다 쓰고 아무것도 없어서 10개 마을 주민 1,200여 명이 산불을 피해 근처 수련원이나 안동 시내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근 요양원 환자 92명도 불길을 피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4채와 축사와 창고 등 건물 14개 동이 불타고 돼지 8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살던 집이 모두 타버린 주민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침에 나오니까 아직 불이 타고 있어요. 지금 집안에 쓸 거는 요런 거 숟가락 한 개는 못 구웠어. 나도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산불 현장에서 멀지 않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병산서원도 한때 비상이 걸렸지만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불안치. 그래도 바람이 저쪽으로 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쪽으로 안 온 거죠. 어제 오후부터 통제됐던 중앙고속도로 안동 구간 통행도 오전 9시부터 재개됐습니다. 불이 꺼지면서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왔지만 이번 산불로 입은 상처가 아물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썰매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던 우리 대표팀 기억하시죠? 당시 사령탑이었던 이용 총감독이 21대 국회에 입성합니다. 동네 뒷동산부터 도쿄올림픽까지 시야가 넓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썰매 역사상 올림픽 첫 금메달의 주인공인 윤성빈 선수를 키워낸 이용 봅슬레이 스켈레톤 총감독. 화려한 성적에도 선수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정치로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보니까 이제 예산도 축소가 되고 선수들도 많이 좀 자비로 내는 경우도 있고 훈련을 과연 내가 이제 선수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 것인가. 미래한국당 측의 제안 없이 나홀로 비례대표 후보에 공모해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을 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거기는 정말 그 체육에 관련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례대표 18번으로 당선이 확정되자 주변의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윤석민 선수는 축하 전화 왔어요? 문자 메시지 좀 왔습니다, 이제. 뭐라고? 예. 뭐 축하드립니다. 이제 더 고생할 일이 남았습니다라는 그런 멘트들.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나설 선수들을 지원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정말 어떤 기대이자 희망인 것 같아요. 예, 그 선수들한테 모든 이제 제 열정 1년 동안 쏟아부을 수 있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희망인 청소년 인재 육성에도 과감한 지원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기업끼리 협약식을 맺는데요. 대표님들은 어디 가고 대표님 같은 아바타가 모입니다. 회의실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 장소는 가상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얼굴 맞대기를 피하다 보니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속도가 확 빨라졌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현용 기자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열린 협약식. 양사 대표자가 만난 곳은 가상 공간입니다. 경제에도 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환경에서 더욱더 그 언택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직접 만나는 대신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 VR 고글을 쓰고 아바타끼리 만난 겁니다. 제 얼굴을 합성한 아바타가 회의장에 등장했는데요. 이렇게 가상현실 고글을 쓰면 가상의 회의실에서 다른 참석자들의 아바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5G와 VR을 이용한 이런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전망. VR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는 실습이 필요한 수업, 강의, 부동산, 의료 현장 등으로 폭넓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R 고글을 쓴 재활 환자가 안내에 따라 손과 팔을 움직입니다.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KT와 부산대병원은 이런 원격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올해 안에 상용화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훈련 동작에 더 몰입할 수 있고 훈련받는 느낌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듯해서 힘이 덜 든 느낌입니다. 시간, 공간적 제약을 피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고도화된 비대면 기술이 코로나 이후의 생활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파랗게 펼쳐진 하늘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 하루였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도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갈수록 메마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등 일부 경북은 건조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건조경보가 강화되겠고 당분간 봄바람도 제법 불어서 화재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와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양이 적어서 건조함이 해소되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7도, 부산 1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앞으로 날이 점점 갈수록 따뜻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황금 연휴라고 해서 기분 좋은 달력일 텐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제주에 많은 관광객이 몰릴 거라는데 제주 상황은 어떨까요? 이쪽을 보면 이쪽이 울고 싶고 저쪽을 보면 저쪽이 걱정되고 그러는데 네, 지금 원희룡 지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건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방심하다가는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원 지사는 이런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다려주세요. 들뜬 마음에 방심하고 오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에게 민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 이해는 갑니다만 정말로 사랑한다면 절제와 기다림도 필요한 황금 연휴입니다. 오늘은 버스커버스커의 정말로 사랑한다면 노래로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 당신의 행복 하나쯤